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원고는 제가 한글로 썼는데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읽겠습니다. 대만의 현 집권 세력인 민진당은 친미 정권으로 묘사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 복종적인 정권입니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 간의 소위 양안 관계는 크게 봤을 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올해 내일에 취임할 라이칭더 정부는 대만 분리 독립 세력 중에서도 강경파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국 대륙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할 것이므로 양안 간의 긴장 고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설정해 놓은 대중국 전략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 미국도 라이칭더가 돌발적인 행위를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라이칭더가 당선한 후 미국은 이례적으로 2차례 특사를 신신당부하고 갔다. 대만 해협은 지금 전쟁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 문제는 예 혹은 아니오라고 즉답하면 저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양안의 전쟁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립 데비스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구체적인 연도 2027년에 중국 대륙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고 많은 소위 전문가들이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현실이 아닙니다. 이들 시나리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즉 중국은 나쁜 놈이니까 힘이 세지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2027년에 양안을 둘러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대륙의 군사력이 역전될 것이고 중국 대륙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갖추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를 계속 집권하려면은 뭔가 큰 일을 해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일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의 억지 논리는 형벌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을 악마화시키고 다른 하나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일본, 남한 등 동아시아 국가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결속시키고 무장 강화해서 중국을 침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안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쟁의 위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이지 영토 확장의 문제나 영토 침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대륙은 평화 통일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력 통일의 과정은 대만 민중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력 통일은 대만 민중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게 하여 오랜 시간의 치유가 필요하고 그 치유 기간에 정치적인 불안이 수반하기에 마련이어서 꼭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통일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의 개입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을 막아내면 통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의 역전은 시간 문제고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은 이미 대등 혹은 추월하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다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내에 무력 통일을 감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 폐협의 전쟁의 위험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침략 전쟁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쟁 위협입니다. 미국은 중국 앞바다에서 중국과 정면 대결할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 청나라 아편 전쟁 때 서양 나라들이 이역 말리 위해서 대포 몇 대 끌고 와서 중국을 마음대로 침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 수호 문제고 미국에게는 그냥 이익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사활을 걸고 주권을 수호할 것이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익 타산이 안 맞는다면 포기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은 그 대리인을 내세워 전쟁을 도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리인은 바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남한, 오스트리아의 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끌어모을 것입니다. 시나리오도 비슷합니다. 즉 중국의 선제 공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대만의 민진당 정권이 맡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중국의 원칙은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중국의 반분열 국가법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분열 국가법은 양안의 통일을 추구하는 법률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평화 수단을 통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을 선제 공격을 유도하려면 대만이 일부러 반분열 국가법을 어기면 됩니다. 반분열 국가법 제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어떤 명의 또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사실이 있는 경우, 또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는 중요한 사변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비평화적 수단 및 기타 필요 조치를 취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다. 이 조항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평화 수단을 사용하는 세 가지 조건은 첫째는 대만의 실질적인 독립, 둘째는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대만 독립으로 갈 경우, 셋째는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보다 명확한 경우에는 대만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대만이 헌법상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여 영토를 대만의 현재 그 영토 조항은 대만과 중국 대륙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도 실제적인 독립에 해당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이 계속 1972년에 유엔에서 통과한 2758호 결의문을 거론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왜곡 해석하여
회고를 통해 그 당시에 스스로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정하는 것도 대만의 실질적인 독립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경우 외국 세력의 개입이 이에 해당되는데 최근 미국이 군인을 파견하여 대만 군인에게 시가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미 해석에 따라 외국군의 개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계속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기를 테스트하고 있어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위기는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제 발동을 결심하고 대만을 시켜서 레드라인을 밟게 하는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외형적으로는 중국이 선제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미국은 그들의 패거리를 동원하여 중국이 침략 전쟁을 발동했다고 선정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 내지 동아시아의 지역에 확실히 전쟁 분위기가 구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발동하는 전쟁 위협이 아니라 미제국주의가 발동하는 전쟁 위협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분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 남한 등 중국 위협으로는 운운하며 군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전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 행위며 도발 행위입니다. 진정 지역의 안전과 대만의 안전을 염원한다면 양안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다.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다면 쉽게 교류와 소통을 통해 안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와 그들의 앞잡이들이 계속 군비 강화를 통해 대만의 실질적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대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만을 위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독립 세력이 외세에 힘입어 중국 대륙에 더욱 도발할 것이므로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와 그들의 앞잡이들이 신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 독립을 전쟁으로 지원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히 중국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며 대중국 침략 전쟁으로 볼 것입니다. 이러한 침략 전쟁에 가담할 능력이 있는지, 어떤 엄청난 피해와 민족의 반대 속에 침략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